안녕하십니까. 예, 구미 순천향대학병원 정신과 과장으로 있는 성형모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화면으로라도 화면이긴 하지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어서 오늘 제가 올라온 구미 지역은 굉장히 덥더라고요. 한 30도 가까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강의 내용은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마지막의 위기죠. 그래서 결국은 한 번은 겪게 되는 그 마지막 위기에 해당하는 죽음과 우울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조금 내용이 무겁긴 하지만 최대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가볍게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나 위기 상황을 겪게 됩니다. 되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영유아 시기를 거치는 동안은 발달의 문제나 또 부모님과 이렇게 애착하는 문제들이 문제가 되죠. 그리고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 학년기 쪽으로 올라가면 학습 문제나 또 요즘은 이제 학교 폭력 문제, 이런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 사회성 개발의 문제들이 또 있고요. 성인으로 올라가면 또 이제 성인으로서 독립하고 자기 스스로 돈을 벌고 자기 스스로 생활을 해야 되는 문제들에 부닥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결혼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출산을 하고 또 새로운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제2막이라 해당되나요? 2막에 해당되는 그런 인생이 또 시작되겠죠. 그래서 새로 태어난 아이는 왼쪽 아래쪽에 있는 영유아 시기에서부터의 발달을 다시 시작하게 되고, 엄마 아빠는 가족을 유지하면서 점점 나이가 들고,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노년기를 지나서 이제 누구나 한 번쯤 마지막에 이제 죽음이라는 공통적으로 맞았게 되는 위기 상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이제 이 죽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하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게 생물학적 죽음뿐만이 아니라 이게 인간의 존재라는 부분에 있어서 또 이걸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개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어떤 형태로 내가 내 임종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그래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두려움이긴 하지만 사실은 따져보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주변인들도 똑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임종을 맞을지,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것이 과거에 내가 생각하던 그런 죽음일까, 또 좀 편안하게 죽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을 것이고, 또 가족들,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부담이나 걱정도 있겠죠. 그리고 그 두려움들 중에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나 또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통제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적으로 무언가의 기계 장치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을 의지하면서 마지막 임종을 맞이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가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임종을 맞이한 사람들을 연구를 해보면 통증이나 자기 신체를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의 순위는 굉장히 낮게 나타납니다. 한번 실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인터넷 페이지는 미국의 오레곤주에서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이 오레곤주는 미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조력 자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죽음을 결정하고 뭐 의사로부터 약물을 처방받든지 해서 조력 자살을 허용하고 있는 그런 주입니다. 그래서 그 오레곤주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DWDA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Death with Dignity Act라는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서 오레곤주에서는 본인이 진짜 원하면 의사에게 가서 이렇게 처방을 받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법률에 따라서 주정부는
그 조력 자살을 선택한 사람들의 병력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힘들어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 사람들의 바람 같은 것들을 전부 조사를 해서 매년 일정하게 레포팅을 하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서 규정한 대로 매년 이렇게 DWDA 보고서가 나옵니다. 보시면 2018년도부터 1998년까지 10년간의 그 결과 보고서를 2018년도에 한번 냈었고요. 2019년도와 2020년도에 각각 DWDA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 DWDA 보고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이렇게 흥미로운 부분들이 꽤 많은데, 그 중에 제가 오늘 이제 보여드리는 내용은 왜 스스로 삶을 종결하려고 생각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 이제 꽤 숫자적으로는 꽤 많죠. 미국의 주 하나이긴 하지만 매년 한 200명 넘는 사람들이, 그리고 숫자적으로 보면 매년 갈수록 조금씩 느는 사람들이 이 조력 자살, 즉 스스로 존엄사를 택하게 됩니다. 이걸 과거에는 무슨 이제 유나시시아, 그래서 안락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고 Death with Dignity라는 용어로 이렇게 통일이 되어 있긴 하죠. 그래서 200명 이상이 매년 조력 자살을 선택하는 걸로 오레곤주에서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조력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이제 전체적인 숫자에서 보면 첫 번째가 오토노미, 자율성을 잃어버리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마지막 단계에 가서 스스로 임종 단계에 들어갔을 때 자기 스스로 자신의 무언가를 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자율성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서 그런 마지막 임종에 접하기 전에 스스로 이런 존엄사를 선택하게 된다고 이제 레포팅을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뭔가 즐거움을, 내 인생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어떤 활동들을 못하게 될 거에 대한 두려움들. 그리고 세 번째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들. 그리고 네 번째가 가족이나 친구나 나를 돌보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치료비 걱정, 이런 것들이 보태져서 이런 존엄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포팅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지막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이런 많은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알려졌죠. 스위스의 비영리 단체인데요. 디그니타스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등록을 하면 마지막에 스위스에, 물론 오는 조건이긴 하지만 스위스에 와서 존엄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영문으로 된 이렇게 이력서 비슷한 걸 가지고 왔더라고요. 이게 무슨 뭐 이름도 쓰고 국적도 쓰고 이런 여러 가지를 기재할 수 있는 것들이 영어로 되는 걸 가져와서 저한테, 전부 영어니까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알려달라고 가지고 왔던데, 그걸 보니까 이 디그니타스에 이렇게 제출하는 서류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분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 2019년도에 나왔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를 우리나라에서 인터뷰했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제로 이 단체에 또는 이와 유사한 다른 단체 하나에 이렇게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는 숫자가 100명이 이미 넘었는 걸로 되어 있고요. 또 2018년도와 2019년도에 걸쳐서 각각 한 명씩이 이 단체를 통해서 조력 자살을 이제 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선택하고 있죠. 이것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내가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그 임종을 스스로 거부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개개인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지금 의미적으로 다가가고 있는가, 또는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통상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에드가 모랭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 유일하게 죽음이라는 것을 서로 사회적으로 인식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 장례를 치러주는 것은 인간밖에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개개인의 생물학적으로 일어나는 일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이 끊어진다는 그런 생물학적 의미 이외에 종교적이거나 또는 사회적이거나 또는 문화적인 부분과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부분들의 의미들을 이렇게 모아보니 대개 이제 전문가들 또는 심리학자들, 종교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죽음의 의미는 뭐 대충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처음 하나는 형이학적으로, 즉 생물학적으로 죽음이라는 걸 정의할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생명 활동이 정지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끊어짐으로써 한 개체가 자연스럽게 자연에서부터 소멸해 버리는 그걸 이제 그냥 가장 간편한 형태의 간단한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이해하기 가장 쉬운 형태의 죽음을 의미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죽음이라는 것에는 그런 의미 말고 다른 부분도 존재하는 거죠. 두 번째 의미가 형이상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종교적인 측면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의식의 영원한 상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 사람이 죽고 나서 나의 영혼이나 나의 의식이 어떻게 될까? 의식은 사라지지만 이제 영혼은 남아서 다른 곳으로 간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그런 종교단체들도 있고 또는 내가 죽지만 영혼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또 다른 내가 계속 삶을 이어간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단체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보면 어떤 개인이 태어나서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한 개인이 태어나자마자 다양한 사회관계를 맺게 되죠. 나 혼자 우주 공간에서 딱 태어나면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지만 어쨌든 부모라는 부분에서도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고 크면서 나 주위의 친구들이나 사회적으로 직장에서 연결되는 수없이 많은 사회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 사회관계 속에서 그 사회관계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의식 속에서 나 한 개인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 이것을 죽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다분히 이제 사회학적인 측면이 되겠죠. 그리고 정신과나 또는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죽음이라는 것이 본능적인 감정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무의식적 형태로 잠재되어 있고 그걸 이제 프로이드는 타나토스라는 죽음의 본능이라는 걸 이야기하기도 했죠. 이외에도 이제 의식적인 측면에서는 개인이 속한 그 사회에서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 그 개인이 속해 있는 종교에서 또 그 개인이 믿고 있는 종교적 신념에서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따라서 각각의 개인이 받아들이는 죽음의 의미는 조금씩 달라질 것 같습니다. 대체로는 이 많은 복잡한 의미들을 다 생각을 하고 있겠죠. 물론 저 자신도 그렇고 제 이야기를 지금 듣고 계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도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이라는 것의 의미를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더라도 사람들은 이제 죽음을 조금은 다르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개 사람들이 죽음을 나쁜 것으로 인식합니다. 특히 어느 정도 인지가 발달되어 있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그 아래의 아이들처럼 죽음이라는 것을 모르는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대개 죽음이라는 단어의 뜻이나 죽음의 의미를 어느 정도 깨우친 연령 이상에서 물어보면 대개 죽음을 나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을 나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인간은 누군 한번 죽는데 인생이 항상 나쁜 것으로 끝나게 된다는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해피엔딩이 없어요. 인생에 있어서 죽음은 모든 것을 나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나면 내 인생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생은 전부 다 이제 해피엔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죽음이 나쁘다는 의미가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런 걸 이렇게 좀 찾아보면 대개 이제 저 박탈 이론이라고 하는 deprivation theory라는 것에 근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이제 죽음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것이 이제 사실 우리 한국 사회를 포함하고 있는 이전 동양 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 이승과 저승을 구분을 하죠.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저승을 가게 되면 뭐가 나쁘냐? 이승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 자기가 챙길 수 있는, 그게 뭐 행복이 되었건 아니면 경제적인 것이 되었건 어떤 것이 되었건 간에 이승에서 본인이 충분히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박탈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승에 있으면 더 누릴 수 있고 누릴 수도 있고 즐길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나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동양 사회에서의 집단 무의식이라 하는 것이 대체로 보면 죽음을 이렇게 나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까? 이것도 제 개인적으로 드는 의문이었는데,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걸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되게 이제 죽음이 가지고 있는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생물학적 의미부터 시작해서 종교적, 사회적, 문화적 의미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죽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본질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모르는 것들이고, 이제 어떤 심리학자는 또 사회학자는 이걸 절대적 미지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죽고 나서의 사후 세계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개인이 죽음이라는 부분을 받아들일 때, 또는 한 사회가 죽음을 받아들일 때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선택하지 않는 시간에 예측하지 못하는 형태로 항상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두려운 거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사후 세계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어떤 이제 설명을 하는 종교 단체들도 있기는 하죠. 뭐 환생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저승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또 어떤 천당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티베트 종교처럼 내가 죽는 순간 그 영혼이 다른 아이에게로 들어가서 나는 영원히 다시 계속 태어난다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종교들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믿느냐의 문제죠. 뮤지컬 캐츠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캐츠라는 뮤지컬을 보면 뭐 굉장히 이렇게 줄거리나 이런 것들을 다 이게 제외하더라도 딱 표면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고양이는 9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축제를 통해서 한 명이 선택이 되면 천국으로 올라갔다가 또 다른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또 다른 고양이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을 뽑는 축제에서 전부 다 자기가 뽑히기 위해서 막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자기를 과시를 합니다. 자기가 뽑혀야 된다고 어필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따지고 보면 그 제리클 쇼라는 곳에서 뽑혀서 천국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죽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사후 세계, 또는 내가 지금 죽고 나서 그 다음 세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오히려 선택하고 받아들이려는 모습을 그 캐치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단편적으로 이해했는 거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개개인에게서 그런 죽음의 의미가, 또는 그런 죽음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정도는 달라질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아이들을 들 수 있습니다. 대개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될 때까지의 아이들은 죽음이라는 거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잠을 잤다가 아침에 깨어나는 것처럼 죽음도 그런 죽음이라는 이제 잠과 비슷한 상태가 있고, 그 잠에 잠깐 들어갔다가 돌아오는 걸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죽음을 두렵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의미가 좀 더 이제 나이가 들고 커가면서 주변의 사회나 주변의 어른들로부터, 또는 교육을 통해서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죽음이 점점 두려운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히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이제 정신의학적으로 보면 그 죽음 자체보다도 그 죽음이라는 것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또 그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도와주면 그게 노년기에 맞이하는 죽음이든 아니면 병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이 맞게 되는 죽음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훨씬 더 개개인이 훨씬 더 그 죽음에 잘 적응하고 남은 시간을 잘 정리하고 훨씬 더 보람 있게 보내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정신과에서는 이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